사람들이 이 여름 시장에 대해서 되게 지루하다 보니까 이때 주식시장을 막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게 사실 진짜 아이러니인 것 같아.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면 맞아. 이때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이때 떠났다가 다시 불타오르면 그때 돌아오고. 맞아. 해봐야지. 네, 안녕하세요. 왔니? 오늘은 일단 시장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1분으로. 오늘 시장? 네. 기관과 외국인 휴가 갔다. 1분도 필요 없었네. 1분도 필요 없어. 지금 다 휴가 가서 네. 장이 노잼. 또 이제 중국 시장까지 막 빠져주니까 거기에 또 한국 시장 영향받아서 또 조금 조정 받고 있고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시장이다.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 유지할 것 같아. 이렇게 노잼일 때 사실 공부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치. 이런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사실 많은 건데 사람들이 이 여름 시장에 대해서 되게 지루하다 보니까 이때 주식시장을 막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게 사실 진짜 아이러니인 것 같아.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면 맞아. 이때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이때 떠났다가 다시 불타오르면 그때 돌아오고. 맞아. 계속 지금 같은 시장에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는 걸 나는 주식 오래 했으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알지만 사람들은 항상 이제 관심이 막 몰려야 그때부터 또 계좌를 다시 돈 넣고 시작하고 막 사실은 관심도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들이 뭘 원할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때 어떤 특정 분야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소개해주는 것들을 하면 되게 좋겠다. 콘텐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계속 알아보잖아. 그 와중에 이제 스몰캡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 많이 우리가 언급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후에 이제 콘텐츠로서 우리가 소개해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향성인 것 같다 라는 생각. 첫 번째 질문 드릴 거는 현대자동차가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닝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기대치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나와가지고 2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가 이제 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안에 이제 실적의 내용을 조금 본다라고 했을 때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금융비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아직까지 수익이 견조하고 왜냐면 중고차 가격이 아직 떨어지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신차 판매가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나쁘지 않고 조금 주목할 건 이제 판관비에서 늘어나서 전체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인데 이 판관비가 단순 뭐 마케팅을 많이 했거나 다른 인건비가 많이 나갔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인도의 현대차가 12월부터 공장을 가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을 지금 2분기 때부터 실적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3분기 4분기에도 아마 판관비가 그런 쪽에서 많이 잡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처럼은 안 보여질 수도 있지. 근데 인도네시아 시장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된다는 거고 완성되고 아마 연말쯤 그 실적이 아마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시장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될 거다. 현대차가 그쪽 시장은 또 워낙 점유율을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실적 감소 요인이라서 오히려 이런 때가 더 매수 찬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비용이긴 하지만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뭐 두 발 나아가려는 한 발 이제 뒤로 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전혀 뭐 문제될 건 없다. 더군다나 3분기 4분기 금융비용으로 추산되는 예측치를 보면은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없는 것 같다. 더군다나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을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현대차로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출되지 않을까. 중국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중국 시장을 되게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치. 지금 모두가 느끼는 바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되게 잘 방어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돈을 너무 많이 풀므로써 사실 굉장히 많이 약해졌지. 네,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긴 20년 30년의 텀으로 본다 그러면 패권은 중국한테 많이 넘어가야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다만 그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투자 기회로 삼기에는 굉장히 그 사이클이 너무 기니까 그런 과정이 사실 조금 어렵지. 근데 뭐 어쨌든 중국이 지금 긴축을 빠르게 들어감으로써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코로나 때 확실히 체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단기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요인인 것 같아. 디디 출싱이 미국에 상장을 하려다 실패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해외 상장이 아마 추가적으로 규제받을 거다. 뭐 사실 중국이란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사회주의 체제로서 그리고 또 국가와 공산당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명목하에 나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 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긴 하지.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빅테크 기업을 사는 것보다, 왜냐면 그건 중국의 정체성이 반영되는 거잖아. 빅테크 힘이 커질수록 중국 정부에서 힘을 쓰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오히려 중소형 업체들이 중국의 정책 방향성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 업체에 잘 투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지금 중국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건 미국 증시의 영향을 덜 받으려는, 같이 움직이면 커플링이라고 하고 아예 반대되게 움직이거나 뭐 상관관계가 떨어질수록 이제 디커플링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커플링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의 경제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하락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때 중국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체 투자처로서 중국이 부각받을 수 있게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겠지. 중국 증시가 아마 요 아시아 증시 전체를 뭐 끌어갈 수도 있고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증시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국가 정책에 반하는 투자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네, 반대로 이제 국가가 바라보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맞물려서 가면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고 맞아. 되게 투자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당장엔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 이제 좀 지났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얘기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중국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 보면 이미 답이 좀 정해진 것 같더라고. 시진핑은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큰 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아래 얼룩말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겠다. 그치. 이렇게 이미 말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가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 타이밍이 맞고 안 맞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매우 명확해서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서 가져가기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나도 뭐 중국형 ETF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따로 직접 투자 안 하시고 ETF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중국에서 이제 개별로 주식을 찾아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직 나한테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주를 투자한다기보다 그 정책 방향성에 맞는 ETF로 묶어서 사는데, 어쨌든 중국은 환경과 지금 전기차라는 두 개의 타이틀로 크게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산업을 사는 거지. 어떤 개별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훨씬 안전하게, 기대 수익은 조금 작아질 수 기대 수익은 있지만 훨씬 작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들어가기 손색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